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원두 색깔이 정말 다르네요. 생두일 때는 녹황색으로 띄고 있다가 로스팅이 진행되면은 점차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그리고 노란빛이 이렇게 갈색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점점 진해지네요. 그러면 이 색깔뿐만 아니라 맛은 또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좀 약한 것부터. 이건 거의 그냥 커피에 살짝 담갔다 뺀 느낌이에요. 좀 흐린 맛이고 가장 진한 건 쓴데요? 이걸 비교해서 맛을 보니까요. 이건 좀 신맛이 강하고 시다 못해서 약간 풋풋한 느낌까지도 들고요. 또 가장 로스팅을 많이 한 이 진한 커피를 마셔보니까 좀 쓴맛? 저한테는 약간 탄맛까지도 느껴지는데요. 지금 잘 표현해 주셨는데요. 커피를 약하게 로스팅하게 되면은 커피가 가진 본연의 맛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산뜻한 향과 함께 신맛이 잘 표현되고요. 목넘김이 가볍고 부드럽습니다. 이런 게 최근에 유행하는 스페셜티 커피에서 추구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여기서 더 로스팅을 진행하게 되면 신맛은 좀 줄어들고 단맛이 잘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더 로스팅을 하게 되면은 단맛, 신맛이 감소하면서 진한 맛, 쓴맛이 나타나게 됩니다.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맛과 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시음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달라지는 게 또 있다고 합니다. 전민기 씨에게 운동은 빼놓을 수 없는 하루 일과 중 하나다. 33살, 젊고 건강해 보이지만 그는 사실 1년차 당뇨 환자다. 운동에 거의 매일 하고 있어요. 안 되면 걷기라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혈당 조절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밖에서 식사를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밖에 식사를 하게 되면 좀 많이 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걷기라도 하든가 아니면은 계단 오르기 같은 거 그런 걸로 좀 내리는 편이에요. 네. 100kg에 육박했던 전민기 씨. 1년 전 한두 달 새 체중이 12kg가량 줄고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다. 병원을 찾았을 때 공복 혈당은 380이었다. 선생님 이제 당뇨가 좀 일찍 오셨다,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왔다 이런 표현을 좀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좀 되게 이렇게 암담한 느낌이 갑자기 확 들긴 하더라고요. 아, 이게 당뇨라는 병이 나한테 오는구나 하고 많이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친구 권유로 이런 뭐 방송도 동영 영상도 이제 찍어보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해보게 됐죠. 젊은 나이에 마주하게 된 당뇨병. 우울함을 떨쳐버리기 위해 투병기를 유튜브로 공유하고 있다. 전민기 씨의 방송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는 혈당 조절.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는 음식을 먹은 뒤 혈당의 변화를 기록한다. 그런데 혈당 조절이 중요한 당뇨인에게 커피는 어떤 존재일까? 커피는 좋다는 소리도 있고 나쁘다는 소리도 있고 둘 다 있어가지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 하고 물 같은 느낌으로 그냥 먹고 있어요. 약간 정신 나는 물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있어요. 블랙커피는 혈당에 어떤 영향을 줄까? 제작진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민기 씨가 공복 혈당을 측정하고 블랙커피 한 잔을 마셨다. 15분이 지나서 측정한 혈당은 119. 30분 뒤 120. 45분이 지나자 혈당은 원래의 수치를 되찾았다. 혈당 변동폭은 10 내외에 그쳤다.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블랙커피는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렇다면 커피가 당뇨병에 미치는 다른 영향은 없을까? 서울대학교 이정은 교수는 블랙커피의 긍정적 기능에 주목했다. 네덜란드, 핀란드 이런 나라에서 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나라에서 커피가 당뇨병에 좋지 않나 이런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당뇨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미국 코호트 연구에서 나오고 실제로는 최근에는 뭐 일본 연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는 어떨까? 이정은 교수는 질병관리청의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 사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커피 섭취와 당뇨병 발생 위험을 분석했다. 12년 동안 4천여 명의 건강 상태를 추적한 결과 블랙커피를 하루 2잔 이상 마신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2형 당뇨병이나 당뇨병 전 단계 발생 위험이 39% 낮았다. 커피 속 어떤 성분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을까? 커피는 다양한 그런 물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서 특별하게 주목받고 있는 것은 이제 클로로젠산, 클로로제닉산의 경우에는 인슐린과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사를 좀 활발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일이나 채소에 풍부한 클로로겐산은 노화와 생활습관병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없애는 황산화 성분으로 커피나무 열매와 그 씨앗에 해당하는 생두에 풍부하다. 커피 속 클로로겐산이 어떻게 혈당을 조절하는 것일까? 계명대학교 의과대학장 배재훈 교수는 오랜 시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는 당뇨병 환자인 동시에 커피 애호가다. 혹시 뭐 당뇨에 도움이 되는 음료가 있을까? 뭐 우리가 차 한 잔씩은 해야 되니까. 그래 찾다 보니까 커피가 적어도 당뇨병에는 상당히 유용한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많은 뭐 수십 년에 걸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걸 깜짝 놀래가 그걸 보고 그리고부터 이제 커피에 관심을 가지면서 차츰 이렇게 연구를 또 하게 되었고. 그는 이 그래프에 주목한다. 쥐에게 식후 클로로겐산을 주입하자 혈당의 상승폭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에 이렇게 식후에 올라가는 이 혈당을 조절하는 것은 실제로 당뇨병 환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죠?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초기에 올라가는 이 그 혈당의 피크가 혈관벽에 손상을 일으킨다 하는 그런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이렇게 낮추어 주는 것은 혈당을 조절하는 효과도 있지만 혈관벽의 보호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유리한 효과라고 인체에 대해서는 유익한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